절대 덮어둘 수 없는 흥진호의 의혹들. 납포 후 송환까지 의혹 총정리. 10월 26일 북괴 방송을 통해 비로소 흥진호가 납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북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흥진호가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게 판명됐지만 선원 모두가 불법 침입을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 시간 저녁 6시, 우리 시간 오후 5시 반에 동해 군사경계선 수역에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선이 납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북측의 발표로 처음 확인된 건데 정부도 사실상 인수준비를 하라는 북측의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우리 선원과 선박을 동해상에서 인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1일 10명이 승선 중이던 흥진호가 납포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정부, 각 기관은 이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방송 또한 흥진호를 송환하겠다는 북괴 발표가 전해지고서야 흥진호 납포 소식을 국내에 알렸습니다. 동해해경이 390일 흥진호의 연락 두절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일 밤 10시 39분. 하루 한 번씩 해야 하는 위치 보고가 없자 포항어업통신국이 해경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해경은 마지막 위치 보고가 이루어진 울릉 북동쪽 340km 대화태어장을 중심으로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위치 보고 미행 선박으로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해양 사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북한 당국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어선이 지난 21일 동해 북측 수역을 넘어가 북한에 납포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부실한 정보 감시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경의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해경은 390일 흥진호가 어디에선가 조업 중일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선이 침몰했을 때 떠오르는 부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먼바다에선 통신이 잘 안 된다고 전직 선장이 진술했다는 점 등이 이런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또 선원 가족들이 대부분 연락 두절을 안 뒤에도 강력한 수색 요청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황이 없었던 만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0명이나 탄 어선의 연락이 끊긴 것을 파악한 뒤에도 해경이 엿새 내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 왜 강력한 수색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흥진호가 송환되어진 이후 흥진호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을 떠나 경북 울진 후포항에 도착한 보고잡이 여선 391 흥진호입니다. 지난 21일 북한에 납포됐다 송환한 뒤 선원들의 조사를 위해 후포항으로 이동한 겁니다.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흥진호 선원 10명은 미리 준비된 미니버스에 서둘러 올라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선원들을 상대로 경계 수역을 넘은 경위와 북한 측에 납포된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환된 선원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심리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알았어요. 연락. 어선 390일 흥진호가 북한에 납포됐다가 귀환한 사건과 관련 해경은 흥진호가 사라졌을 당시 22일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와 총리실, 해군 등의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추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흥진호 납포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까지도 사건 발생 일주일간 납포를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줄줄이 몰랐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흥진호 실종 관련 청와대만 인지하고 내각은 식물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이고도 흥진호 관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고요? 박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시점에 맞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보고 시점 일치가 조작되었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도 마땅히
흥진호 실종 이후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분단위로 일지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제부터 흥진호 선원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의 의혹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발지였던 속초항이 아닌 울진 후포항에 머무르는 이유, 후포항으로 이동한 경위에는 선원들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선원들의 누출을 피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얼굴을 전부 공개했던 송환자의 모습이 아닌 부분에 의혹 제기가 강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데요. 흥진호의 선원들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철저히 숨기고 하선했으며 하선 이후 가족과의 상봉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 합동조사반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 급급했었습니다. 더욱 노하우가 필요한 보고잡이 특성상 나이 많은 선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원들이 착용한 후드티나 청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등의 차림새로 선원 같지 않다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등장한 선원 A씨는 허름한 숙소 여인숙에서 지냈다고 인터뷰했으며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남모씨 선장은 원산항 12층짜리 동명호텔에 억류했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A씨는 8층짜리 여관에 감금되었다라며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정표 없는 망망대해에서 GPS를 꺼고 항해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합니다. 나침판 없이 사막을 건넨 꼴이라고 합니다. 해경은 흥진호의 GPS를 반드시 조사해서 의혹을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전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행방이 묘해진 선원들, 심지어 어느 한 곳에 선원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맞추기 교육 중일 거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흥진호 의혹에는 해경의 대응도 문제였는데요. 해경이 청와대의 흥진호 실종을 보고한 22일 오전 8시 2분, 흥진호 선주는 오전 8시 20분에 선장과 위성전화기로 조업 중이라는 통화 내용을 진술했지만 22일 통화는 해경 조사의 해커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해경은 처음부터 선주의 말만 믿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보거 한 마리만 잡혀서 월북 조업했다는 흥진호, 송환 씨에는 3.5톤 보거를 싣고 만선 상태로 송환되었는데요. 보거잡이 철도 아닌데 보거잡이 출항했다는 시기와 더불어 만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거잡이 철도 아닌데 이동하는 날짜 포함하여 납포될 때까지 10월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 3.5톤 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1톤씩이나 어획을 했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말, 저 말, 딴 말하는 선원들과 선주 그리고 선장, 송환된 선원들은 기자회견 없이 생성되어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마치 맞춤형 해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언론에 한 명씩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별적 인터뷰 행위가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더더욱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방송과 언론의 흥진호 관련 침묵도 정부가 보도 통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낚시배가 실종해도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는데 10명이 승선한 흥진호가 실종한 상태에서 6일 동안 방송과 언론은 왜 보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S공영노조는 선원 10명을 태운 대한민국의 어선이 북한에 억류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풀려났는데도 언론은 의혹 제기는커녕 사실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10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를 강조했던 좌파 정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에게 흥진호 실종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면피성 변명질에 국민을 더욱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가실게요. 그 대통령께 언제 보고 드렸습니까? 27일 날 그럼 24일 날 실장님 보고 받고도 대통령께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24일 날 보고 받았을 때 22일 날 해경에서 최초 일보가 있었었고 지금 이재사 실장님한테 보고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며칠째 통신이 두절되고 그런 위험한 수역에서 어선이 사라졌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다 얘기예요? 저희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보고받은 위치는 북한 수역으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으로 그걸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변명이라고 합니까? 제가 변명? 말씀드리잖아요. 대화태호장이 어떤 데냐고.
거기서 과거에도 납포된 전력이 있던 데인데 그 대통령께 보고 아무튼 27일까지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기간 중에 뭐 했습니까? 야구장 가가지고 한참 연습하고 나서 쉬고하는 이런 쇼하고 이게 뭡니까? 치킨 먹는 쇼하고. 국정감사에서 내각들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의용 안보실장, 자유한국당의 흥진호가 실종되고 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취한 조치 문건 요구에 보고받지 못해서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의 행동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흥진호 관련 공식적인 진상조사 발표조차 하지 않는 청와대, 이 사안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판일 것입니다. 이인호님, 이순봉님, 김상범님, 권태호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같지 않다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등장한 선원 A씨는 허름한 숙소 여인숙에서 지냈다고 인터뷰했으며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남모씨 선장은 원산항 12층짜리 동명호텔에 억류했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A씨는 8층짜리 여관에 감금되었다라며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정표 없는 망망대해에서 GPS를 꺼고 항해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합니다. 나침판 없이 사막을 건넨 꼴이라고 합니다. 해경은 흥진호의 GPS를 반드시 조사해서 의혹을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전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진 선원들, 심지어 어느 한 곳에 선원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맞추기 교육 중일 거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흥진호 의혹에는 해경의 대응도 문제였는데요. 해경이 청와대의 흥진호 실종을 보고한 22일 오전 8시 2분, 흥진호 선주는 오전 8시 20분에 선장과 위성전화기로 조업 중이라는 통화 내용을 진술했지만 22일 통화는 해경 조사의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해경은 처음부터 선주의 말만 믿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보거 한 마리만 잡혀서 월북 조업했다는 흥진호, 송환시에는 3.5톤 보거를 싣고 만선 상태로 송환되었는데요. 보거잡이 철도 아닌데 보거잡이 출항했다는 시기와 더불어 만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거잡이 철도 아닌데 이동하는 날짜 포함하여 납포될 때까지 10월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 3.5톤 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1톤씩이나 어획을 했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말, 저 말, 딴 말하는 선원들과 선주 그리고 선장, 송환된 선원들은 기자회견 없이 생성되어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마치 맞춤형 해명이라도 하려 절대 덮어둘 수 없는 흥진호의 의혹들. 납포 후 송환까지 의혹 총정리. 10월 26일 북괴 방송을 통해 비로소 흥진호가 납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북측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흥진호가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게 판명됐지만 선원 모두가 불법 침입을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 시간 저녁 6시, 우리 시간 오후 5시 반에 동해 군사경계선 수역에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선이 납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북측의 발표로 처음 확인된 건데 정부도 사실상 인수준비를 하라는 북측의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우리 선원과 선박을 동해상에서 인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1일 10명이 승선 중이던 흥진호가 납포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정부, 각 기관은 이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방송 또한 흥진호를 송환하겠다는 북괴 발표가 전해지고서야 흥진호 납포 소식을 국내에 알렸습니다. 동해해경이 390일 흥진호의 연락 두절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일 밤 10시 39분. 하루 한 번씩 해야 하는 위치 보고가 없자 포항어업통신국이 해경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해경은 마지막 위치 보고가 이루어진 울릉 북동쪽 340km 대화태어장을 중심으로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위치 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해양 사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북한 당국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어선이 지난 21일 동해 북측 수역을 넘어가 북한에 납포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부실한 정보 감시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경의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해경은 390일 흥진호가 어디에선가 조업 중일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선이 침몰했을 때 떠오르는 부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먼바다에선 통신이 잘 안 된다고 전직 선장이 진술했다는 점 등이 이런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또 선원 가족들이 대부분 연락 두절을 안 뒤에도 강력한 수색 요청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황이 없었던 만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10명이나 탄 어선의 연락이 끊긴 것을 파악한 뒤에도 해경이 엿새 내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 왜 강력한 수색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흥진호가 송환되어진 이후 흥진호 관련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을 떠나 경북 울진 후포항에 도착한 보고잡이 여선 391 흥진호입니다. 지난 21일 북한에 납포됐다 송환한 뒤 선원들의 조사를 위해 후포항으로 이동한 겁니다.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흥진호 선원 10명은 미리 준비된 미니버스에 서둘러 올라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선원들을 상대로 경계 수역을 넘은 경위와 북한 측에 납포된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환된 선원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심리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하지? 알았어요. 연락. 어선 390일 흥진호가 북한에 납포됐다가 귀환한 사건과 관련 해경은 흥진호가 사라졌을 당시는 듯이 언론에 한 명씩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별적 인터뷰 행위가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더더욱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방송과 언론의 흥진호 관련 침묵도 정부가 보도 통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낚시배가 실종해도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는데 10명이 승선한 흥진호가 실종한 상태에서 6일 동안 방송과 언론은 왜 보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S공영노조는 선원 10명을 태운 대한민국의 어선이 북한에 억류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풀려났는데도 언론은 의혹 제기는커녕 사실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10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를 강조했던 좌파 정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부실장이 문재인에게 흥진호 실종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면피성 변명질에 국민을 더욱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가실게요. 그 대통령께 언제 보고 드렸습니까? 27일 날 그럼 24일 날 실장님 보고 받고도 대통령께 그렇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24일 날 보고 받았을 때 22일 날 해경에서 최초 일보가 있었었고 지금 이재사 실장님한테 보고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며칠째 통신이 두절되고 그런 위험한 수역에서 어선이 사라졌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다 얘기예요? 저희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보고받은 위치는 북한 수역으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변명이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화태어장이 어떤 데냐고. 거기서 과거에도 납포된 전력이 있던 데인데 그 대통령께 보고 아무튼 27일까지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기간 중에 뭐 했습니까? 야구장 가가지고 20일 오전 8시 2분에 청와대와 총리실,
해군 등의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추궁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흥진호 납포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까지도 사건 발생 일주일간 납포를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줄줄이 몰랐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흥진호 실종 관련 청와대만 인지하고 내각은 식물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이고도 흥진호 관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고요? 박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시점에 맞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보고 시점 일치가 조작되었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도 마땅히 흥진호 실종 이후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분단위로 일지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제부터 흥진호 선원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의 의혹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출발지였던 속초항이 아닌 울진 후포항에 머무르는 이유, 후포항으로 이동한 경위에는 선원들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선원들의 누출을 피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얼굴을 전부 공개했던 송환자의 모습이 아닌 부분에 의혹 제기가 강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데요. 흥진호의 선원들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철저히 숨기고 하선했으며 하선 이후 가족과의 상봉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 합동조사반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 급급했었습니다. 더욱 노하우가 필요한 보고잡이 특성상 나이 많은 선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원들이 착용한 후드티나 청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등의 차림새로 선원